나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의 이흥현 교수입니다. 지도교수를 맡고 있고, 오늘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 4강, 5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4강의 발표를 맡아주신 4강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건강 복지 만들기 심인영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5강 지속가능한 도시와 마을 만들기 강의를 해주신 이창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3번, 그러니까 건강과 웰빙 이야기인 것이고, 또 이창훈 교수님 이야기는 11번 목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평택의 마을 만들기, 도시 만들기, 평택의 좋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서 11번 목표는 결국은 나머지 16개 목표와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3번 목표인 건강과 웰빙으로다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과 11번을 갖다가 합치시면 결국은 건강하고 복지정책이 있는 평택 도시공동체 만들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인영 박사님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평택복지재단의 연구실장님이신 서보랑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또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김예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처음에 이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과 웰빙과 관련되어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우리 서보랑 실장님에게 좀 여쭙습니다. 평택 복지정책 전반적인 현황, 그 다음에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평택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우리 참여하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0년에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추진하고 계시는 평택시 그리고 평택시 지속가능협의회 평택대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이런 평택 시민의 그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신 그런 내용은 평택시의 복지 영역에 대한 소개와 저희 재단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는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많은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종사자 수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은 2019년 기준으로 14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수는 1,500여 명이 넘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정신건강, 지역주민 관련 기관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이용시설이 2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요양원과 같은 생활시설이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등 3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재활근로복지관 등 직업재활시설이나 정신보건 관련 정신재활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평택시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청소년, 여성, 지역주민 관련 기관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평택시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평택시 복지 서비스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기관, 법인별 보수 체계의 상위성,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설의 존재, 그리고 대다수 직원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이나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 그리고 이용인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평택복지재단은 그 평택시와 관내 사회복지 시설과 함께 평택시 복지 환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재단에서는 현 정부 중점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가 평택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연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2019년에는 평택시 커뮤니티 케어를 소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택형 복지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후속 연구로 평택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과 실천 구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에서는 평택시를 1개 대권역, 6개 중권역, 23개 소권역으로 구분하고 커뮤니티 케어 전달 체계와 인력, 교육 체계의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커뮤니티 케어 욕구조사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익숙한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주거, 의료, 보건,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 주제인 지속가능한 건강복지 만들기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평택시의 커뮤니티 케어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택시 복지 주체들이 협의하고 그리고 협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와 연결하여 평택시 복지 공동체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 복지재단과도 밀접한 관계 속에서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재단과의 밀접한 관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김예슬 선생님께서 평택의 또 복지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타 시군과 다른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혹시 평택만의 특색이 있는 복지 정책이나 타 시군과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김예슬이라고 하고요. 옆에 계신 실장님처럼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평택복지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협의체는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서 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처럼 법적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법적 민간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어떤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아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것들을 모니터링 해가고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일단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자리에도 저도 사실은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또 이런 저희 협의체 같은 중간 지원 조직도 있고 재단처럼 이렇게 큰 조직도 있고 이외에 민간 거버넌스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봐도 더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어떤 저희 시군의 어떤 좀 특색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오기 전에. 근데 저희는 마스크를 써서 좀 답답한 부분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북부, 남부, 서부가 있다는 부분이 좀 시군에서는 좀 큰 특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부 지역의 주민분들을 만나러 가보면 요즘 북부 지역의 핫한 거는 좀 외국인이 많이 늘고 있다는 부분. 평택시가 50 미만이 됐지만 이제 신장동이나 이제 그쪽은 지산동 이쪽은 그 다문화 노숙인 분들이 또 이제 발생하는 사례들이 보이고 있고 그것을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외국인 분들은 그 우리나라 국가 사회보장 제도 안에 못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역사회 어떤 공동체 조직으로 해결해 나갈 거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좀 지역의 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부 지역은 아시겠지만 이제 안중출장소가 있고
포승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만을 낀 정책, 그 항만을 낀 지역이다 보니까 항만에 대한 정책들도 같이 이제 가미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요즘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승에 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도 올해 이제 크게 개관을 했고, 또 평택의 색깔을 봤었을 때 아까 재단을 말씀하셨는데 3개의 권역에 타운이 이제 곧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서부에는 서부 지역은 내년 4월에 서부복지 타운이 준공 예정에 있고요. 북부는 이제 북부복지 타운, 보건소를 옆에 있는 북부복지 타운,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이 남부 팽성에 그 팽성복지타운이 있고, 또 남부 노인복지관을 끼고 있는 남부복지타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팽성 권역까지 합치면 이렇게 총 4개의 권역에 타운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 지역의 어떤 특색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만적인 부분도 이제 시에서 같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기업들도 많이, 그에 관련 기업들도 많고, 특히 서부 지역은 외국 계열의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승만 해도 포승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그런 외국 기업의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분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양도 좀 다르다는 지역적 그런 차이가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평택 지역만의 어떤 특색이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다문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심연 박사님, 우리 평택을 좀 고민하시면서 강의를 오셨을 텐데요. 그리고 네네. 또 평택의 이야기들도 조금 들어보셨는데, 이 건강하고 복지가 좋은 평택 도시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사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가 논의하고 학습하고 함께 소통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는 우리 개개인의 구성원,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와서 느낀 부분은 오늘 이 시간이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거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들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따뜻함을 실천하는, 이행하는 삶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평택시가 복지재단과 조금 전에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지금 막 열심히 뜨겁게 무언가를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모습이 5년 후에 평택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좀 자아내게 했어요. 그런 기대와 함께 저희가 그 어떤 서로 상생하는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평택시가 되기를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도시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목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아까 강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문제점들을 진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첫 강의에서 느끼셨던 게 뭐냐면, 심연 박사님 강의하실 때에 굉장히 수치, 통계 자료가 많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재단에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수치나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 건강과 복지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평택도 결국은 이 복지나 또는 건강과 관련된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자료가 조금 바탕이 되어서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 자료가 기본 바탕으로 수집이 될 때에 우리는 각 분야에 대한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또 기관이랄까 행정이랄까 또는 재단이나 민간협의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삶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지속가능 발전 도시 평택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사회와 삶에서 어떻게 이행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늦은 시간까지 4강, 5강에 참여해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지목을 하겠습니다. 긴장들 하십시오. 공재광 전 시장님 들리세요? 저기 음소거 좀 해지 좀 해주시죠. 시장님 들리세요? 소리 안 나온다. 나가셨습니다. 전에 이제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평택시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실천과 이행을 조금 해 주셨던 분이라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조금 하셨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우리 평택이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 아쉽습니다만 시장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따로 조금 얘기를 좀 듣고요. 다른 분 한 번만 더 가시죠. 그러면 정학구 선생님 어디 계세요? 들리세요? 예. 평택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지금 지속가능발전대학의 학생으로서, 또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건강과 또는 복지와 관련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평택시가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협력도 좋고 아니면 어떤 방향도 좋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쉬운 점이라든가.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소외계층 분들이 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강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못 받으셔갖고 고통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협력해갖고 방위라든가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함께 발굴을 해갖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은 이제 센터에서 보호를 잘 받고 있지만은 집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예요.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프거나 그랬을 때는 보호자들이 기쁨을 그러면 병원도 못 가고 그런 부분을 좀 더더욱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3번 아까 건강 이야기 하면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세부 목표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영유아나 또는 아동, 그 다음에 뭐 또 산모들,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만 또 평택은 다문화 가정들도 있는 것이고 또 소외계층들이 그 이외에도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건강과 복지가 최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그 다음에 발표해주신 분들, 토론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4강, 5강 끝났으니까 6강, 7강을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깜짝.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수업 마치고요. 오늘은 중간에 출석 체크를 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 2, 3, 4, 5강까지 모두 12명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강 모두를 들으셨고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으신 분도 우리 8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